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때리기 하려다가 네. 이제 비참하게 꼬라박고만 그 이슈인데요. 네. 일단 뭐 웅동학원에서 상습 체납이다. 네. 고액 체납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물어뜯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. 실제로 4년 동안 4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. 결국엔 이 학교 웅동학원이라는 사학 재단이 했었던 그동안의 업적이 오히려 더 빛나는 계기가 됐고 네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웅동학원을 위해서 모금을 하겠다. 모금을 해서 그 빚을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될 조짐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웅동학원 측에서 그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. 네. 예. 이사장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라고 되어 있는데 네.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거의 300만 원 정도 부족한 78만 9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체납한 게 이유가 정말 이거 돈 내기 싫어 내 돈 아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낼 맞아요.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사정이. 네, 그렇죠. 네. 그 보통 이제 사학 재벌이라 그러잖아요, 우리가. 네. 재테크 수단으로 사학을 이용하는 네. 대표적인 분이 이제 나경원. 그렇죠. 예, 나경원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. 홍신학원? 예. 그런 학원들도 있고 그쪽 무리 중에 그 사학 쪽 관련해 가지고 깨끗하신 분이 그렇게는 없어요. 그렇죠. 네. 바른정당에 있다가 요번에 네.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네. 장제원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고 네. 내 얼굴에 묻어있는 똥은 안 보이는 거지. 그죠. 그리고 그 세금 체납이 발생한 이유가 누가 봐도 이제는 알잖아요. 그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았다.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파보면은 그 원래부터는 조국 아버지이신 조변현 이사장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내고 있었대요, 원래는. 네, 그래서 수년간 개인 돈으로 내어왔던 건데, 2013년에 작고하셔가지고, 네. 그래서 2013년도랑 201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세금 2천만 원 정도가, 이렇게, 공백이. 그렇게 된 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네, 그리고 그 재산 현황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뭐 45억 원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2천만 원을 못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 토지 이런 거를 다시 제대로 보면 그 구글 지도에서 찍어보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다 그냥 산이고 다 개발을 할 수 없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땅들이래요. 거기에 뭐 부지를 할 수도 없고. 네. 그래서 임야 산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. 땅을 가지고 있으면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또 예전에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답변도 했었는데 절대 팔리지 않을 땅이거든요, 이게.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사절을 가지고 아방궁이네. 네. 그때 아방궁 사적이 있었잖아요. 그 뭐 슈퍼컴퓨터가 있다면서 환풍기를 보고. 홍준표. 네. 네. 그다음에 거기 또 빠질 수가 없죠. 나경원. 네, 나경원. 그리고 또 이계진. 우리의 사퇴 요정 이은재. 그때 이은재가 슈퍼컴퓨터 발언했던 거죠. 네. 예, 그리고 추후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다. 뭐 이런 너무 조희영 재밌어. 교육감을 가지고. 네. 예, 그래요. 우리가 뭐 이은재 씨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크게 할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일단은 그런 뉘앙스로 딱 보이는 거죠. 그러고 그렇죠. 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추적을 해본 결과 이계진 씨가 그 국회의원을 정치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사저보다 더 넓고 더 호화롭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고미술품 그런 거 있잖아요. 도자기. 그런 거 공개한 것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. 마치 아방궁. 네.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아방궁이면 네. 뭐 이계진 사저는 무슨 자금성이야? 자금성이야. 이씨. 네. 자금성. 그러니까 모든 개가 뭐 네. 나무란다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붙은 똥은 안 보이고 상대방 얼굴에 있는 눈곱은 보이는 거죠. 근데 사실은 막 저희가 막 미주알 고주알 뭐 해명을 하거나 그걸 해명을 옮겨주지 않아도 사실 그 언론이 하는 그 더티 플레이가 너무 꼴 같지 않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요. 조국 씨가 사과하는 걸 보고 모친 체납 사과 첫날부터 고개 숙인 조국 뭐 이런 제목으로 갔다가 어디야? 어디 놈들이야? 중앙일보인가요? 중앙일보? 여기가? 네. 중앙일보 말 많죠. 그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선동하려다가 딱 걸린 거 다들 아시잖아요. 그 댓글 써가지고 네, 그거. 페이스북에
그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라면서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건 부계정으로 그러니까 자기 본 계정에 기사를 올리고 하려고 또 했는데. 본 계정에 막 댓글을 단 거예요. 근데 누가 봐도 이건 계정의 말투가 아닌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부계정을 써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캡처를 해서 그 네. 공식 계정에 항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. 막 제 손발이 달아 없어지도록 빌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뭐 실수였다, 뭐 지워달라, 말하지 말아달라. 참네. 그래요. 이런 식으로 자꾸 흠집 내기. 네. 예, 그래가지고 흠결이 있는 듯 이렇게 자꾸 언론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소위 자신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수구 꼴통들이 계속 흠집 내기를 시도할 건데 이제 안 통한다. 네, 안 통해요, 진짜. 예, 촛불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다. 네, 그래요. 하여튼 지금 웅동학원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정도로 네. 웅동학원에 대한 얘기가 SNS를 통해서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좀 전파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웅동학원에서 했었던 그 학생들이 만세운동 그리고 또 학도병 참전 네.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애국 민족 사관 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하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만세운동을 이제 퍼포먼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현한다든지 기념하듯이. 네, 해가지고. 그리고 뭐 거리에서 퍼레이드도 하는 그런 사진들이 도는데 흠결내기,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 초반부터 실패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뭐 건강한 비판은 언제나 웰컴이지만 네, 이렇게 시간 끌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, 맞아요. 그리고 그 하나 덧붙이면 고액 상습 세금 체납 이게 악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그 법적 명칭이 원래 이렇대요. 몇 년 동안 뭐 그 얼마 그 이상을 기준을 둬서. 그래서 그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요. 웅동학원 관련해서 이제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을 비판하는 꼼수, 정치 꼼수는 실패한 것 같고요. 네. 너네들은 웅동학원을 비판하기 전에 나경원의 홍신학원부터 먼저 반성을 그래요. 하고 넘어가라. 음.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우리가 이제 문명고 얘기를 거의 매주 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국정화 교과서를 시행할 뻔했었던 비운의 학교였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네. 결국 이게 소송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취임해서 국정화 교과서를 폐지해야겠지요? 그래서 폐지가 돼서 지금 현재 김태동 교장의 입장이 좀 나왔죠? 네.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바로 꼬리를 숨기는 진짜. 이런 걸 자연 거세라고 하죠. 진짜 이거 뭐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교장실에서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한 달 전만 해도 첨예하게 대립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학교 내에서 분위기도 되게 험악했었고 근데 이렇게 쉽게 꼬리를 내릴 거면 그동안 했었던 행동이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. 네, 뭐 본인은 아직까지도 뭐 자기 선택이 사상적으로는 자기가 옳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던데 갈릴레이야? 그래도 지금은 네. 돈다. 이미 이렇게 꼬리를 수납한 상태에서 뭘 얼마나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. 그러니까요. 예. 참. 일단은 국정화 교과서가 폐지가 됐는데 쏟아부은 예산이 44억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국정화 교과서 그거 다 결국에는 제 예언대로 진짜 뗄감으로 써야 돼요, 진짜. 그건 어떡하면 이면지로도 좋아. 못 쓰잖아요. 양면이라. 그니까요. 그거를 이제 옆에다 갖다 놓고 비교해야겠죠. 네. 이게 적폐다. 적폐에서는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는지. 맞아. 모든 학교에 한 5-6권씩 이렇게 다 줘가지고 공부해야 돼요, 진짜로. 아니면 이 국정화 교과서를 저지했었던 그 시민들의 힘도 그렇죠. 교과서에다가 실어야죠. 오. 우리가 맞아. 자칫하면은 이런 역사의 오류를 범할 뻔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새 검인정 교과서에 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뻔했다라는 거를 또 후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노력인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 사료로 써야 돼서 저 약간 기념품으로 하나 갖고 싶어요. 이제 영영 없어지는 거잖아요. 저 그래서 챙겨놨어요. 저도 하나 챙겨놓고 싶어요. 역사 유물. 그러니까 역사 유물로. 나도 하나 챙겨줘요. 저도 하나 갖다 주면 안 돼요? 한 장밖에 없는데. 너무 갖고 싶어. 우리 제본 떠서 그러니까 가지고. 스프링너트 제본 떠가지고. 예, 그 사료가 네. 그 사료죠. 예, 이런 건 사료로도 못 씁니다. 예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북도가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 뭐 긴급 대책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경북도 교육청도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소송인데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
예, 일단은 그리고 이사장 댓글 아이디 허허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일단은 뭐 김태동 교장이 이야기한 대로 문명고도 뭐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시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이제 국정화학 교과서 폐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도 국정화 교과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네. 말도 안 되는 짓이죠. 그렇죠. 아유, 말도 안 되는 진짜 역사를 그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결국엔 자기들의 그 과거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미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들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고요. 일단 국정화 교과서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도 지금 새 정부에다가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많아요. 네. 그래서 원천 무효죠. 일단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졸속 협상 그리고 지금 그 화해치유재단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가 참 많아요. 네. 그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지금 할머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행들이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봅니다. 예, 그래요. 국정화 교과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벌였었던 역사 전쟁이 패배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고요. 국정화 교과서 폐지를 통해서 또 이제 새 검인정 교과서 제작하는데 이제 또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네. 또 그 부분도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잘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요게 전초전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네,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하나하나씩 동상 뭐 일배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죠. 해치워야죠. 네. 일베 애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뭐 댓글을 삭제해주세요. 글 삭제해주세요. 그거 엄청 많아요. 아, 그 취업 못할까 봐요. 예, 근데 우리 방송에서 이제 유명종님이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 맞아. 삭제가 안 된답니다. 다 남는데요, 그쵸. 기록에. 예, 그게 방어벽을 엄청 두껍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삭제해도 또 흔적이 남아있는 네. 문신처럼. 그래서 그 일베 사이트 그 운영진한테 계속 글을 쓰고 있대요. 제 글 삭제해주세요. 제 댓글 삭제해주세요. 이러면서. 근데 그런 애들은 또 로그인까지, 그러니까 회원가입까지 한 그런 친구들인 거죠. 그렇죠. 그럼요. 글을 올리려면. 그러니까 열심히.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들이죠. 네. 예,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주 쓰시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.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. 네. 그럼요. 예, 너희들이 했었던 짓거리 다 책임이 있으면 책임져야죠. 그래요. 지금 지운다고 해서 지워집니까? 조국을 둘러싸고 여기 자유한국당이 때리기 하려다가 네. 이제 비참하게 꼬라박고만 그 이슈인데요. 예. 일단 뭐 웅동학원에서 상습 체납이다. 네. 고액 체납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물어뜯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. 실제로 4년 동안 4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. 결국엔 이 학교 웅동학원이라는 은백이 그렇게 된 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네, 그리고 그 재산 현황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뭐 45억 원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2천만 원을 못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 토지 이런 거를 다시 제대로 보면 그 구글 지도에서 찍어보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다 그냥 산이고 다 개발을 할 수 없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땅들이래요. 거기에 뭐 부지를 할 수도 없고. 네. 그래서 임야 산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세금 그 사학 재단이 했었던 그동안의 업적이 오히려 더 빛나는 계기가 됐고 네. 그니까요. 예,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웅동학원을 위해서 모금을 하겠다. 모금을 해서 그 빚을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될 조짐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웅동학원 측에서 그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. 네. 예. 이사장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라고 되어 있는데 네.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거의 300만 원 정도 부족한 78만 9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체납한 게 이유가 정말 이거 돈 내기 싫어 내 돈 아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낼 맞아요.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사정이. 네, 그렇죠. 그 보통 이제 사학 재벌이라 그러잖아요, 우리가. 네. 재테크 수단으로 사학을 이용하는 네. 대표적인 분이 이제 나경원. 그렇죠. 예, 나경원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. 홍신학원? 예. 그런 학원들도 있고 그쪽 무리 중에 그 사학 쪽 관련해 가지고 깨끗하신 분이 그렇게는 없어요. 그렇죠. 네. 바른정당에 있다가 요번에 네.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네. 장제원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고 네.
내 얼굴에 묻어있는 똥은 안 보이는 거지. 그죠. 그리고 그 세금 체납이 발생한 이유가 누가 봐도 이제는 알잖아요. 그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았다.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파보면은 그 원래부터는 조국 아버지이신 조변현 이사장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내고 있었대요, 원래는. 네, 그래서 수년간 개인 돈으로 내어왔던 건데, 2013년에 작고하셔가지고, 네. 그래서 2013년도랑 201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세금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